세후 월급을 850만원 받는데 아내는 빠듯하다, 남편은 현타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오네요. 이건 아마도 커뮤니티에나 올라올 법한 이야기를 기자가 그냥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뉴스로 올린 것 같습니다. 세후 850만원을 받는다라는 건 대략 연봉으로 치면 한 1억 5천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억 5천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는 직장인으로 성공한 사람에 속한다라고 봐야죠. 근데 좀 놀랍잖아요. 연봉 1억 5천이면 월급 850만원 받으면 되게 풍족하고 되게 여유로울 것 같지만 막상 또 그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여유롭다 이렇게 말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연봉 2억을 받아도 실수령액이 1000만원 조금 넘는 그런 돈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돈이 되게 우스워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막상 또 그 정도의 돈을 받는 사람들, 제 지인들 중에도 있거든요. 동료 녀석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연봉 한 1억 5천, 연봉 2억, 850만원, 1000만원, 1050만원 이 정도 받으면 그에 걸맞게 또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골프 치러 다니고요. 차 끌고 다니고, 한 1억쯤 되는 차 끌고 다니고, 벤츠 끌고 다니고, 골프 치고, 술 또 마셔야 되고, 또 그에 걸맞는 네트워크, 사람들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더라고. 애들 그래도 자기가 대기업의 상무급쯤으로 지내면 자기 아이도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또 자식들이 좀 버젓한 직장을 갖추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하다 보니까 애들 밑에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수령이 850만원이라고 해도 애들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2명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애 둘한테 들어가는 학원비나 여러가지 비용들이 얼마겠습니까?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둘이 합쳐서 빡빡할 겁니다. 400만원이 나간다, 500만원이 든다 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실수령액 850만원 받으면 되게 여유롭게 살겠네, 풍요롭겠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그 돈을 받고 또 그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나름의 애로사항, 빠듯함을 느끼며 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삶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제각각의 판단이지만, 남들하고 비교하고 내가 쟤보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해도 참 빡빡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연봉 1억 5천을 받아도 노후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자식들에게만 올인하는 좀 안타까운 처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 저희 상무가 연봉을 1억 8천을 받았단 말입니다. 실수령액으로요. 대략 뭐 한 900에서 950만원 사이이겠죠. 근데 그 사람 매달 이제 돈이 없다고 징징댔거든요. 회사에서 나오는 법인카드 싹싹 긁어서 그거 쓰느라고 매일 짠머리 굴려야 됐고, 뭐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있는 척하고 폼은 다 잡았지만 결국에는 법인카드 인생이었던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래도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지금 전무도 되고 연봉도 좀 더 올라서 조금 더 수월하게 살겠죠. 근데 그의 인생이 그럼 되게 여유롭고 되게 평온하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신이 그에게 일 잘하는 머리는 줬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똥멍청이 머리를 또 줬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름의 애로사항, 고민을 가지고 살던데, 애들 학교 보내고 애들 밑에 뒷바라지하고 하니까 빡빡하다, 빠듯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때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살아가는 게 다들 녹록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달에 월급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받는 50대, 60대 분들이 들으면 짜증내고 울컥할 이야기죠. 배부른 소리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직장인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 5천, 2억을 연봉을 죽을 때까지 겪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또
300만원, 350만원, 250만원 받으면서도 자식들 건사하며 키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게 슈퍼 같은 데서 매일 타임세일 하면 30% 50% 할인된 그런 재료들, 야채들 사서 삼계탕 하고 뭐 닭도리탕 하고 되게 알뜰하게 빠듯빠듯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허덕이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 850만원, 연봉 1억 5천 가량 되는 수입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돈이 없다고 징징대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짜증이 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남의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지만 그냥 각자 제각각의 자신의 삶에서 벌어들인 돈에서 생활비가 얼마나 하고 얼마가 남고 얼마를 예비비로 두고 또 지내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내가 500 받는데 남들이 700 받는다고 배 아파해 본들 누가 나에게 100만 200만원 가져다 줄 것도 아니고요. 내가 300만원 버는데 남들이 200만원 번다고 내가 100 더 번다고 우쭐대 본들 나의 삶이 확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자괴감이 들거나 아니면 상실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 물론 이놈의 세상이 비교질하게 만들어서 아예 무시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따져봐야겠죠. 헤아려 봐야겠죠. 잘 좀 생각해보자고요. 잘 좀 따져보자고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내려면 우직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지내보자, 좀 더 각오를 해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언제든 우리는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되고 자신의 처지에 걸맞게 잘 설계하고 잘 좀 다듬어 나가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든 우쭐대거나 가시하거나 폼 잡지 말자. 또한 자신의 인생을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도 말자.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씩 둘씩 다듬어가고 챙겨가면서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우리가 어떻게 꾸려나갈지 운영할지에 대해서 잘 좀 그려보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잘 좀 추스려 보자고요. 잘 만들어 가보자고요.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우리의 삶이니까요. 850만원이 많다 적다 잣대를 대고 뭐 양쪽 편에 서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저 나의 환경에서 나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따져보는 게 그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추스려 나가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